안녕하세요. 최인지원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의 물건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지연금이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왜 우리가 농지연금 또는 농지투자 또는 토지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세부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지연금으로 매월 600만 원을 수령을 하고 토지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왜 농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지는 가장 싼 토지이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른다. 이 신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지는 기본적으로 싼 토지이고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르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 호재가 가득한 이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선택을 한다면 농지의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항상 그 개발 호재의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반값으로 매입을 하는 순간 어떤 가격에 대한 리스크 또는 손해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지고 수익률은 급등한다는 것을 확인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아서 보유수의 이자 부담을 없앤다는 건데, 이거는 정상적인 감정가로 토지 담보 대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받는 순간 자기 자본은 없어지고 향후 이 토지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들지 않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즉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유수의 이자 부담을 없앤다면은 60세까지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 60세까지 보유를 합니다. 매년 5% 수준의 복리 효과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복리로 오르는 장점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전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그냥 팔면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농지연금용 토지는 반값으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농지연금에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세에 농지연금을 받습니다. 전후 후박형으로 앞 기간 안에 많이 받아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받는 기간에 또다시 그 농지의 가격이 급등하면 연금을 해지하고 높은 금액이 팔고 나서 농지연금용 다른 토지를 이용해서 연금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노후 대비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떤 블로그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 설명란에 나와 있는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농지연금 또는 토지의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경매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든가 용어 또는 물건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라는 자격이 필요한데, 이 처음부터 농지를 매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비도 공매를 통해서 나라의 그 임대 농지를 활용을 해서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역시도 일반 직장인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따라서 진행하시면 여러분들도 농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역의 농지를 매입을 하는 게 좋느냐 하는 관점에서 개발 호재에 대한 지역 분석도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철도망 계획 또는 일자리에 대한 분석, 산업단지, 인구의 유입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기초 지식을 쌓고 저만의 어떤 노하우나 실행 단계를 명확히 제시를 해서 블로그와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농지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탄탄하게 할 수 있고 토지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를 분명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물건 분석 시간인데 제가 가져온 게 이미 입찰은 끝난 물건이긴 한데 제가 임장까지 다녀온 물건입니다. 충북 증평군 도안면에 있는 농지이고 온비드 공매, 그러니까 공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은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그때 당시에 최저 입찰가가 4,200만 원 수준으로 50%까지 떨어진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의 최저 입찰가는 4,200인데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스코 앱을 통해서 공시지가를 확인을 해보니 제곱미터당 21,700원 정도, 즉 공시지가가 4,250만 원 정도로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까지 떨어진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값 농지를 사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개별 공시지가의 추이를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약 한 6,000원 또는 7,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2만 1,000원, 2만 1,000원까지 올라간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큰 폭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향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코 앱을 통해서 추가적인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고요. 그래서 농업인만이 이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가 농업인만이 매입할 수 있는 이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 구분도 공인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분의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폭이지만 도로도 접해 있다는 거고요. 맹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여기에 속하는 농지인데 계획관리 지역에 지금 이런 황토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인데 이 지역과 거의 인접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큰 도로에도 거의 인접해 있다. 이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 공업지역이고 제가 임장을 가봤을 때 여러 업체들의 그 창고 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이 농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런 지역의 농지가 지금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이 지역의 농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생각이 되나요? 저는 개발 호재가 가득한 증평군이라는 점도 있고 이 지역 자체가 공업지역과 계획관리 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이 장점도 있기 때문에 분명 머지않아서 뭔가 토지의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감정가가 현재 8,400만 원인데 이 가격이 향후 5년, 10년 또는 20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복리로 계산을 해봤고요. 연 3%의 물가 기준의 가격 상승을 고려를 했을 때는 20년 후에 약 4.4배, 그 다음에 연 5%의 가격 상승을 고려를 했을 때는 20년 후에는 9배가 넘는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북 증평구는 제가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일자리가 많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연 3% 또는 연 5%로 계산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가격 급등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4,20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고 이 낙찰가의 보통 80%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840만 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 가능액이라고 해서 감정가의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이후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린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5,800, 5,9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대출을 받는 순간 자기 자본은 마이너스, 즉 자기 자본이 들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1,860만 원이라는 돈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돈을 통해서 이 금액을 통해서 연 이자에 예측되는 이 매년 한 170만 원 정도를 갚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추가 대출을 통해서 연 이자를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인 거고요. 추가 대출로 보유할 수 있는 보유 가능한 기간이 33년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근데 이 계산 안에는 계속해서 이 감정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추가 대출도 상향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상승분까지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보유 시의 부담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3%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격은 2.8억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20년 후에 이자는 3,3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리 개념인 이 가격은 단리 개념인 이자보다 항상 높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농지는 감정가가 8,400만 원 정도가 되지만 이런 물건을 5개 또는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 가격 상승분은 굉장히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10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매년 3% 또는 5%만 가격이 상승해도 우리들의 일반적인 연봉보다 높은 금액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쉽게 계산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후 대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하지 않아도 나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산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미 낙찰이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저 입찰가의 103%, 그러니까 거의 반값으로 낙찰이 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명이 입찰을 했고 거의 4,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낙찰가율은 51.7%, 8% 정도 됩니다. 거의 반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농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인데 이 물건이 반값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농업인의 자격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능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업인만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영상에서도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또는 농업인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큰 게 이런 반값 농지를 아무 문제가 없는 반값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농업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농업인의 혜택이고 우리가 꼭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하나씩 매입을 해 나간다면은 농지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자유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